나는 65의 한미정이다. 28배 병원 린넨실에 들어가 하얀 시트와 수술 가운을 다리고 누군가의 방과 회복을 위해 주름을 펴던 사람이었다. 새벽 5시의 알람, 첫 버스, 소독약 냄새와 건조기의 열기, 철제 수레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게 내 하루였고 내 삶의 박자였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아들 준호 하나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았다. 내 이름은 언제나 근무표의 한 칸으로 불렸고 내 손은 늘 땀과 물기와 열기 속에서 움직였다. 퇴근길엔 손가락 마디가 얼얼했지만 하얀 천이 팽팽해질 때마다 마음도 한 번씩 펴졌다. 그렇게 27회가 흘렀다. 정년이 오고 박자가 끊기자 집안의 시계 소리만 커졌다. 낮에 고요가 어깨를 눌렀고 처음엔 그것이 휴식인지 공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주말에만 보던 재방송 드라마는 평일 낮에도 하고 동네 커피숍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들어와 낯선 단어들로 빠르게 대화를 나눴다. 적응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다. 나에게 필요한 건 아마도 다른 공기, 다른 리듬일지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무렵 준호가 안내 책자를 내밀었다. 아들이 알아본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이름은 루미에르 가든이었다. 응급 대응 체계가 잘 되어 있고 수영장과 도서관, 여러 문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보증금 3,800만 원, 월 이용료 150만 원.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엄마, 이제는 좀 대접받고 사세요. 친구도 사귀고 운동도 하고. 사진 속 반짝이는 바닥과 넓은 정원, 품격 있는 노년이라는 문장에서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나는 망설이며 몇 번을 책자를 넘겼고 준호는 시간을 내 견학을 함께 갔다. 로비의 샹들리에는 손바닥만 한 빗점들을 바닥에 흩뿌렸고 직원은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그것만으로도 한동안 마음이 말랑해졌다. 그곳의 공기는 내 오래된 작업복이 아닌 명함과 대화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도 문을 열면 나도 그 공기 속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405호가 내 방이 되었다. 창을 열면 분수가 보였고 밤엔 조용히 조명이 바뀌었다. 새 친구는 가볍고 부드러웠고 욕실의 바닥은 건식이어서 물자국이 오래 남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같은 식당에서 정갈한 접시를 마주했다. 차곡차곡 쌓인 잼과 작은 버터, 균일하게 슬라이스된 빵, 은색 커트러리. 몇몇 입주민이 먼저 말을 걸었다. 어디서 일했느냐고. 나는 병원에서 오래 일했다고 말했다. 간호사였냐는 물음에 린넨실이었다고 덧붙였다. 그 순간 공기가 아주 얇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 미소는 남아있었지만 미묘한 거리가 생겼다. 거리는 말보다 먼저 의자 배치와 시선에 내려앉았다. 며칠 뒤부터 작은 일이 반복됐다. 문화강좌 공지에서 내 이름이 빠져 있거나 기존 회원 위주라며 돌려 거절을 받았다. 클래식 감상회 와인 시음 같은 행사 자리에는 늘 자리가 없었다.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직원의 말투는 정중했고 설명은 늘 부드럽게 닫혀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차차 괜찮아지겠지.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거겠지. 하지만 어느 날 식당에서 수저에 얼룩이 남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말하자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이런 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농담처럼 흘러간 그 말에 나는 손등을 내려다봤다. 수만 번 천을 갈고 다림질하던 손, 살같이 유리처럼 반들거리는 손. 누군가의 생명의 시작과 회복을 위해 움직이던 손이 이곳에서는 닦아줄 손으로만 보이는 듯했다. 라운지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여전히 인사를 했지만 대화는 언제든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요즘 심사가 좀 느슨해진 것 같아.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 낮게 섞인 말끝이 수영장 물결처럼 스쳤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르는 척 귀를 닫으려 해도 문장들은 물처럼 스며들었다. 아침 조식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배치가 생겼다. 나는 늘 끝자리에 앉게 되었고 중간 자리엔 비어있는 의자에도 누군가의 가방이 올랐다. 책 모임에 신청했을 때 아직 우리 그룹 분위기가 형성 중이라는 답을 들었다. 분위기라는 게 사람을 위한 건지 사람을 가르기 위한 건지 헷갈렸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공동생활 특성상 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하고 혹시 더 잘 맞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위약금은 400만 원이지만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말은 귀에 부드럽게 들어왔지만 심장에선 거칠게 반사됐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곳에선 주머니에서 티슈 꺼내듯 쉽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돌아오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니 내 눈이 작아 보였다. 나는 무슨 잘못을 했나? 크게 웃지 않은 것? 비싼 향수를 쓰지 않은 것? 혹은 너무 오래 일한 손을 갖고 있는 것? 대답은 어느 층에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아이는 한참을 듣고만 있다가 미안해요, 엄마. 하고 짧게 말했다. 감정을 길게 늘어놓지 않는 아이였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다음 날 준호는 함께 식당으로 내려갔다. 몇몇 입주민과 마주 앉았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더 좋은 곳이라는 말이 나오자 준호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깨끗한 병원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회복했습니다. 그 병원을 만든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식당의 소음이 잠시 멎었다. 나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서 있게 했다. 우리는 방을 정리했다. 서랍 속 정리함을 비우고 창틀에 먼지를 닦고 체크리스트에 사인을 했다. 위약금을 계산하며 나는 손을 떨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나오는데 유리 너머로 분수의 물줄기가 흩어졌다. 들어갈 때의 공기와 나올 때의 공기가 달랐다. 환상은 무너졌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이제 벗은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온 첫 주는 허전했지만 견딜만 했다. 아무도 나를 투명하게 만들지 않는 방에서 내가 누울 곳을 정하고 일어날 시간을 정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절반은 회복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생활위생 도우미 모집 공고를 보았다. 시급은 높지 않았고 주 2회. 지원서를 냈다. 첫 방문은 혼자 사는 할머니 댁이었다. 창틀의 먼지와 곰팡이, 욕실의 물때, 눅눅한 빨래. 익숙한 일이었다. 젖은 천과 마른 천의 순서, 강한 세제를 쓰지 않고 냄새만 걷어내는 요령, 공기와 물의 흐름을 바꾸는 정리. 2시간 뒤 집이 가벼워지자 할머니의 표정도 가벼워졌다. 다음 주 언제 와요? 할머니가 물었다. 나는 약속을 잡고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손의 피로가 달콤했다.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도움이 되었다는 감각이 소독약 냄새 대신 따뜻한 차 향처럼 방 안에 퍼졌다. 그 다음부터 부탁이 이어졌다. 허리가 아파 손이 닿지 않는 모서리를 부탁하는 노인, 아이방을 함께 정리해달라는 젊은 부부, 이사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박스를 못 푼 맞벌이. 나는 일을 하면서 자주 설명했다. 물이 많다고 다 해결되지 않아요. 과하면 오히려 번져요. 젖은 천으로 원을 그려닫고 바로 마른 천으로 결을 맞추세요. 욕실은 환기부터 잡아야 해요. 환기구 먼지부터 털고 바닥을 말리는 시간을 일정하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나는 잊었던 감각을 다시 얻었다. 내 몸이 안다는 것, 내 말이 쓸모 있다는 것. 한 달, 2달이 지나 일정이 정기적으로 잡히자 나는 소규모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름은 수선화 홈케어로 정했다. 화려하게 한 번에 시선을 잡아끄는 향수보다 묵묵히 봄을 알리는 꽃의 이름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서였다. 초기엔 명함조차 없었지만 복지관 선생님이 프린터로 간단한 전단을 만들어줬다. 주부 경력, 병원 린넨실 27년, 위생정리 코칭 가능합니다. 요금은 시간당 얼마, 재료 비용은 별도. 너무 낮게 잡지 말라는 조언도 들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으니 이번엔 내가 내 일을 스스로 가격 매겨보는 연습을 하기로 했다. 물론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다. 한 고객은 욕실에서 락스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깔끔하지 않다고 했다. 나는 깊게 숨을 쉬고 설명했다. 냄새가 깨끗함을 보장하지 않으며 표면이 닫히면 오히려 곰팡이가 빠르게 자리 잡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한 주 뒤 다시 갔을 때 그 집 욕실은 냄새 없이 더 말끔했다.
그제서야 그 고객은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화내서 미안했다고 말했다. 또 어떤 날은 무릎이 욱신거려 하루를 비워야 했다. 예전 같으면 죄책감에 시달렸겠지만 이제는 일정표에 과감히 쉼을 적었다. 내 몸은 내 사업의 도구이자 동료였다. 준호는 가끔 걱정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내가 비용 계속 낼 수도 있는데. 나는 웃었다. 엄마가 버는 돈이 작아도 이게 엄마한텐 커. 아이는 이해하려 애썼고 어느 날엔 간단한 홈페이지도 만들어줬다. 연락처, 서비스 소개, 물 많이 쓰지 않는 청소법 같은 짧은 글. 사진을 찍어 올리자 연락이 조금 더 늘었다. 나는 예약을 받을 때 선결제 대신 신뢰를 선택했다. 일정이 꼬이는 날엔 직접 전화해 사과했고 대부분의 사람은 오히려 괜찮다고 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아니, 내가 여태 가장 차가운 곳에서만 떨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복지관에서는 작은 강좌 제안이 왔다. 30분 욕실 루틴 냄새 없이 부엌 기름기 걷어내기 같은 제목으로 두세 번. 첫 수업날 나는 너무 떨려서 손에 땀이 찼다. 그러나 시범을 보이기 시작하자 몸이 먼저 움직였다. 세제의 희석 비율, 행주의 방향, 배수구의 가장자리와 덮개의 틈새, 실리콘 줄눈에 수분이 남지 않게 하는 손목의 각도.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다.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선생님, 이건 기술이네요. 그 한마디에 오래 굳어있던 마음의 덩어리가 조금 녹았다. 기술. 내가 가진 것이 이름을 얻는 순간이었다. 봄에는 한 교회의 봉사팀과 연계해 방역 이후의 집 정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넓은 연립주택의 장판 및 눅눅함을 발견해 동사무소와 연결했고 곰팡이가 심한 방에는 임시 제습기를 빌려왔다. 나는 늘 그랬듯 절차를 만들었다. 먼저 공기, 그 다음 표면, 마지막에 감각. 공기를 바꾸면 표면이 덜 더럽고 표면이 바뀌면 사람의 감각이 달라진다. 어르신들은 내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다. 미정 씨, 집이 숨을 쉬네. 숨 쉬는 집, 그 말은 나에게도 돌아왔다. 내 마음도 숨을 쉬네. 여름 무렵 루미에르 가든에서 한 통의 우편이 왔다.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였다. 우편물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찢을까 넣을까? 나는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그리고 짧게 썼다. 누구에게나 투명해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 그곳을 증오하는 마음 대신 나를 투명하게 만들지 않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기로 했다. 오래된 분노를 오래된 가구처럼 들고 살지 않기로 했다. 버리거나 고치거나. 나는 고치는 쪽을 택했다. 내 이야기를. 가을에는 정기 고객이 5집으로 늘었다. 월수금 오전, 화목 오후. 중간중간 복지관과 단발성 의뢰가 끼어들었다. 수입은 한 달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합쳐 살기엔 충분했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생겼다. 일정표를 볼 때면 하루가 구조를 갖는 기분이 들었다. 구조는 사람을 안심시킨다. 나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천을 팽팽하게 펴던 그때처럼 하루를 팽팽하게 세웠다. 그 사이 나 자신에 대한 작은 습관도 생겼다.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 바로 손을 씻고 팔꿈치까지 물을 올렸다가 내린 뒤 주방에 서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창틀에 작은 초록에 물을 줬다. 물방울이 잎을 타고 흐르는 걸 보는 동안 내가 오늘 닦아낸 창틀과 바닥 그리고 누군가의 안도의 한숨을 떠올렸다. 그 상상이 내 하루를 밝힌다. 가끔 무릎이 아픈 날엔 온찜질을 하고 다음 일정의 강도를 조절했다.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법을 늦게 배웠지만 배운 뒤엔 지키기로 했다. 겨울이 오기 전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있었다. 루미에르 가든에 같이 살았던 분 중 한 분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다. 같은 층에 살던 분이었는데 그때도 나에게 유난히 친절했다. 혹시 외부에서 집 정리 코칭을 하신다길래요. 어머니 집을 봐주실 수 있나요? 순간 심장이 묘하게 뛰었다. 그 집은 루미에르 가든과는 다른 동네의 단독주택이었다. 오래된 가구에 추억이 묻은 집,
그러나 손이 줄어든 집. 나는 조심스레 일정을 잡았다. 처음 마주했을 때 그분은 미안해했다. 그때 더 이야기 들어드릴 걸 그랬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곳도 사는 사람들의 곳이죠. 다만 저와는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날 우리는 싱크대 및 누수 자국을 발견해 기사님과 연결했고 방 두 칸의 가구 위치를 바꿨다. 햇빛이 더 길게 머무르는 쪽으로. 작업을 마치고 차를 마시며 그분이 말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데 왜 그땐 몰랐을까요? 나는 웃었다. 저도 늦게 알았어요. 때때로 나는 병원을 떠올린다. 린넨실의 열기, 건조기 앞에서 기다리며 다른 직원들과 나누던 짧은 농담, 수술실에서 내려오는 빨래봉투의 묵직함, 떡처럼 달라붙는 혈흔을 물에 불리며 속으로 하던 기도. 이 사람이 괜찮아지길. 그때의 나는 환자의 얼굴을 모른 채 천을 만졌고 지금의 나는 의뢰인의 얼굴을 보며 집을 만진다. 대상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 누군가의 하루가 덜 무겁게, 덜 축축하게, 덜 막히게. 청소가 단지 표면의 문제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안다. 표면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하루가 바뀐다. 봄이 다시 왔을 때 복지관에서 작은 감사장을 받았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러 수선화를 한 다발 샀다. 집에 꽂아두고 한참을 바라봤다. 꽃잎의 손끝을 대보며 생각했다. 이름을 잘 지었구나, 수선화 홈케어. 내가 나를 부를 때마다 나를 다시 세우는 이름이다. 그날 밤 준호가 들렀다. 아이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불쑥 웃는다. 엄마, 촬영 협조해 주실 고객 있으면 사진 좀 찍어서 후기 올려요. 요즘은 그게 제일 효과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얼굴은 안 보이게.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사진을 고르고 문장을 다듬었다. 물 많이 쓰지 않는 청소법 환기부터 잡는 부엌 같은 제목에 작은 팁을 붙였다. 상업적인 문장을 만들려다 보니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도 곧 내일이 되었다. 어느 날은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다. 초기부터 내가 방문했던 할머니의 손편지였다. 미정 씨, 여기는 이제 냄새가 안 나. 나를 혼자 살게 해줘서 고마워.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 울었다. 누군가의 혼자 살 수 있음을 돕는 일. 그 말은 내게도 돌아왔다. 나도 나를 혼자 살게 한다. 타인의 손에 기대지 않고 누군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정한 리듬대로. 그것이 내가 찾던 품격이었구나. 가끔 루미에르 가든을 떠난 날을 다시 떠올린다. 그날 나는 내 인생의 문을 하나 닫고 다른 문을 열었다. 달라진 건 주소와 장식만이 아니다. 나를 보는 나의 눈이 달라졌다. 어느 공간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나는 27년 동안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천을 갈았고 지금도 누군가의 일상을 위해 공기를 갈아준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또박또박 읽으면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나처럼 어느 날 갑자기 투명해진 기분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시간은 조건이 아니라 자산이다. 당신이 배운 몸의 감각, 일의 요령, 실패와 성공의 목록, 그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기술이다. 너무 남이 만든 품격의 틀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당신 손이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찾아보라고. 그 자리는 때로 눈앞에 없다. 그러나 손을 조금만 더 내밀면 수건처럼 금방 잡힌다. 그리고 한번 잡힌 그 감각은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다. 저녁이면 나는 여전히 창틀의 초록에 물을 준다. 물방울이 인맥을 따라 흘러내린다. 내일은 어느 집의 욕실을 말릴까? 어느 부엌의 기름기를 걷어낼까? 손등의 주름 사이사이에 쌓인 세월이 나를 무겁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주름이 내 일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작은 윤곽이 생긴다. 사람의 하루, 집의 공기, 그리고 내 삶의 선. 언젠가 이 일을 오래 못하는 날이 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 알았다. 품격은 장소가 주는 배경이 아니라 내가 해온 일을 내 손으로 존중할 때 생긴다는 것을. 샹들리에 아래서도, 형광등 아래서도,
사람의 하루는 똑같이 시작되고 똑같이 저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 일. 그게 나의 일이고 나의 자부심이다. 밤이 깊어질 때면 가끔 그곳의 로비를 떠올린다. 반짝이는 바닥, 광택낸 기둥,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 그리고 지금 내 작은 거실을 본다. 벽지는 평범하고 조명은 따뜻하고 테이블 위에는 내 손으로 다듬은 전단지 묶음이 있다.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반짝이는 곳은 여기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방이지만 내겐 다시 시작한 방. 나는 컵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내일의 일정표를 한 번 더 본다. 손등을 펴고 오므리며 조용히 말한다. 미정아, 잘했다. 내일도 하자. 그리고 불을 끄고 눕는다.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들린다. 이번에는 박자가 맞는다. 내 박자다.